자, 그러면 원의 둘레와 넓이를 한번 구하는 것을 증명을 해봅시다. 자, 원의 둘레를 먼저 해볼게요. 자, 원의 둘레는 이 원의 둘레를 최초로 발견해낸 사람이 지름이 1cm일 때 이것을 쟀어요. 자로 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14가 나온다는 거예요. 3.14 얼마 쭉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죠. 초등학교 때는 3이라고도 했었고 3.1이라고도 했었고 3.14라도 계산을 했을 거예요. 자, 이제는 무조건 이제는 파이라는 것으로 합니다. 파이라고 하면 그냥 3.14 얼마마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둘레는 지름이 그러면 크면 클수록 이 둘레도 커지겠죠. 얼마만큼 커지냐면 파이만큼 커지더라는 거죠. 1cm 늘어날 때 그렇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것을 파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주율이라고 해요. 원주율. 원주라는 것은 원의 주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의 주변은 원주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율은 비율이죠. 비율. 퍼센트라는 그런 것처럼 비율입니다. 그랬을 때 지름이 1일 때 파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2일 때는 2파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다 양쪽에다가 똑같이 2를 해줬으니까. 또 약분을 하면 1대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지름이 3일 때는 3 곱하기 3배가, 파이의 3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율로 늘어나는 것이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원주율을 그래서 우리는 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이는 수로 생각하면 3.14 얼마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원주율을 파이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지름이 1cm였지만 이 원과 관련해서는 이 반지름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공식에는 반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반지름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파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이가 원의 둘레라는 것은 우리가 원의 둘레를 L이라고 해봅시다. 원의 둘레를 L이라고 했을 때 지름 곱하기 3 이게 파이겠죠. 지름 곱하기 원주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지름이 크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것도 이만큼 커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름을 우리가 이제는 원에 있어서는 R, 반지름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름을 2R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름이 되겠죠. 2 곱하기 R은 반지름을 2배 해주니까 지름이 되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2R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것을 순수대로 적으면 2 파이 R이라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 2 파이 R이라는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지름만 알면 이 원의 둘레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럼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원의 둘레를 해볼게요. 원의 둘레, 반지름이 R일 때, 이제 원의 둘레는 2 파이 R이라는 것이 됐어요. 자, 2 파이 R은 또 반대를 하면 2 곱하기 파이 R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봅시다.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제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발견했냐면 이 원을 항상 면적을 구할 때는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하면 되게 쉽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이라는 것으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이 반과 위에 쪽의 반과 아래 쪽의 반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쭉 늘렸어요. 늘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얼마냐면 반지름이겠죠. 반지름. 그렇게 이렇게 잘랐으니까 반지름이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빨을 맞추듯이 딱 맞추면 어떻게 될까?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수없이 많은 것으로 이것이 평평하게 됐던 직선처럼 보이게끔 하기까지 계속 이 쪼개는 거예요. 쪼개면 몇 조각으로 계속 많이 쪼개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겠죠? 예. 이거보다 더 촘촘하게 찍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약간 볼록볼록하게 되었지만 많이 쪼으면 직선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냐면 이렇게 우리가 쪼갰으니까 그는 반지름이 될 것이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합하면 2파이r이 되겠죠. 이 원의 둘레가 되겠죠. 그래 원의 반의 둘레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 곱하기 파이 r이 됐으니까 여기도 파이 r이 될 것이고 여기도 파이 r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합하면 이게 이제 원의 둘레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니까 파이 r씩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직사각형처럼 이제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는 거예요. r 곱하기 파이 r. 결과적으로 이것은 파이 r 제곱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원의 둘레를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했을 때, s라고 했을 때 파이 r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이 원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쪼개서 아래 위로 각각 쪼개서 팍 붙이는 거예요. 붙였을 때 그럼 수없이 많은 것을 쪼개면 이렇게 직선들이 나올 수 있는 직사각형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2파이r에서 절반씩 되니까 요것과 요것이 되니까 파이r이 될 것이고 이것은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면 파이r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그 원의 둘레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원주의 길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L이라고 했을 때, 2 파이 R, 또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그랬죠. 지름은 2R이죠. 곱하기 파이라고 했으니 이것을 쉽게 하면 2파이 r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죠. 그쵸?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거 어떤 그림으로 했을 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으니까 이것을 파이 r 제곱이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과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만 알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반지름을 알면 이 원의 넓이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원주의 길이를 알 수가 있고 원의 둘레를 알 수가 있고요. 자, 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이 땅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